안녕하세요. 오늘 1월 27일입니다. 오전에 바로 페이스북에 올리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서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은 오늘 오전에 정경심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상고 기각 이렇게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징역 4년 그대로 굳혀졌습니다. 조국이가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가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오늘 또 지지자들이 엄청 많이 와서 제가 못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지지자들이 많이 오기는 했는데 법원에서 거리 두기를 하질 않고 하여튼 있는 사람들 다 들여보냈어요. 참 법원의 배려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하여튼 상고 기각 이렇게 하니까 바로 나와서 저도 SNS에 올리고 아는 분한테 보냈습니다. 정경심과 조국이 공범으로 재판받고 있는 그 재판에서 판사가 동양대에서 가지고 컴퓨터에서 나온 증거, 또 김경록이가 보관하고 있던 김경록이가 이미 제출한 컴퓨터에서 나온 증거들, 그 서류 위조한 그런 증거들을 피의자의 참고인의 그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증거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라 오늘 정경심의 대법원 판결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사실 저는 박 대통령 재판에서 검사들이 너무나 이렇게 엉터리를 하고 억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정경심의 대법원 판결에서 혹시라도 만일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경심 죄를 확 빼주는 사태가 생긴다면 이게 최재원 씨의 그 타블릿 PC하고 관련을 지어서 또 우리 쪽에서도 좀 이용할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를 좀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일에 그런 좀 황당한 판결이 나온다면 또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하긴 했는데 또 그 정경심하고 관련된 조범동이나 또 다른 사람들 이런 재판에서 또 관련된 사람들의 재판에서 이런 그 컴퓨터에서 나온 증거들을 인정해 버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대법원에서도 그거를 뒤집고 정경심 재판에서 죄를 빼주기는 어려웠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한겨레에서 나온 기사를 25일자로 나온 기사를 읽었는데 아무래도 아마 파기환송을 하면 정경심의 죄를 확 빼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상고 기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4년은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니까 그 김철준 변호사가 황당하다는 뜻이 얘기를 했고 지금 정경심과 조국이 하고 있는 재판에서 아직 판결문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보고 방어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자들이 많이 들러붙었는데 할 말은 없죠. 재판이 지고 나서는 사실 변호사들이 그렇게 할 얘기를 하지를 못해요. 네,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지자들이 사법부는 죽었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사법부가 죽은 지는 오래된 거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또 정경심 재판은 또 그렇지가 않죠. 수많은 서류를 외주는데 여기서 빼줄 수가 없죠. 만약에 뺀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 선거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리고 11시 15분에 있었던 한경부 블랙리스트 재판 대법원 선고를 들어봤는데 이거는 예상한 대로 상고 기각이었어요. 문재인이 끝나기 전에 이 재판을 깨끗하게 끝내고 싶었겠죠. 이걸 끌고 가서 사람들 기억에 남기게 하는 것은 결코 문재인 정부의 좋은 일은 아니니까 네, 그렇게 했고 2시에 사법농단으로 관련된 이민걸, 이규진, 방창현, 심상철 이 네 분의 항소심 선고에 들어갔어요. 방창현, 심상철 이 두 분은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안 했는데 이민걸 판사하고 또 이규진 판사가 이 사법농단이라는 이 재판에서 과연 무죄를 받을지 계속 1심하고 또 연장해서 유죄를 받을지 굉장히 좀 관심이 갔었죠. 사실 제가 재판에 들어가 봤지만은 지금 정치적으로 박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탄핵 사건이 생겼고 사법부도 이렇게 탄핵 사건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재판을 몇 번을 봤었어요. 물론 뭐 국정원 직원들도 엄청 잡아넣으면서 아 국정원도 이렇게 파괴를 시켰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참 이렇게 이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하는 저런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오늘도 이 재판에서 이규진 판사는 지난번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 벌금 1,500만 원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규진 판사는 지난번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는데 오늘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나 뭐 어쨌든 이게 뭐 대법원 가서도 실형이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규진 판사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이 통진당 관련이었었어요. 제가 듣기에는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통진당 관련으로 강주지법 뭐 여기에 관련 강주지법에서 재판했던 판사들의 뭐 보고서를 받았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임종헌 차장 또 박병대 대법관 또 양성태 대법원장한테 보고서를 올린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사법농단이란 재판 이 자체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통진당 주로 통진당 그 건으로 해서 보고서 올렸다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또 유죄를 받았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 판사가 최수환이라는 판사인데 머리가 좀 커요. 네, 좀 커서 판결문을 뭐 자기가 처음에 들어와서 뭐 1시간 10분 정도 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판결문을 읽는데 언뜻 아주 알아듣기 힘들겠지만 전라도 사투리가 좀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컴퓨터를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아니다 다를까 광주 출신이더라고요. 참 이게 어떻게 공식이 이렇게 맞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뭐 광주래도 전라도래도 좀 다르게 판결할 수 있을 텐데 참 그렇다고 하고 제가 기사를 더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지난번에 그 이태종 판사도 같이 선고한 판사더라고요. 근데 이태종 판사는 또 뭐 광주 통진당 이거는 아니에요. 뭐 법원 내에서 보고서 올린 거 이거 때문에 재판을 받은 판사인데 이 건은 다 무죄를 또 때렸어요. 예, 그랬는데 이 최수환 판사라는 사람이 김명수하고 또 엄청 또 가깝다는 사람이라는 기사가 작년에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 기사 나온 것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참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저도 뭐 직장 생활을 뭐 그렇게 오랫동안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뭐 제 성격일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렇게 뭐 학연하고 지연하고 이렇게 얽매여서 이런 뭐 아주 뭐 공식처럼 이런 판결을 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통진당 관련이었고 뭐 광주 얘기가 많았어요. 광주 지법에서 열린 판결 재판 여기에 관련된 뭐 보고서를 받았다고 해서 뭐 임종원 차장한테 보고서를 올렸고 그다음에 양성태 대법원장 또 박병대 대법관들에 대한 것은 요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에 대한 거는 공모한 게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임종원 차장한테 올린 것은 뭐 유죄로 보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이렇게 죄를 좀 받았고 뭐 사실 뭐 박 대통령 재판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다들 뭐 자기들 살려고 얘기를 하죠. 예. 하여튼 뭐 말을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하니까 다들 어떻게든 자기가 좀 살려고 하다 보면은 좀 뭐 말 듣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임글 판사도 벌금 1,500만으로 내려가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모든 죄는 임종원 차장 또 양성태 대법원장 또 두 대법관한테 기추되겠죠. 하여튼 오늘은 이런 재판을 받습니다. 우리 당에 또 엄청난 인재가 한번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픕니다. 어제 저녁에 저도 문상을 갔다 왔지만은 저녁에 뭐 김규수 변호사님하고 유튜브를 찍고 나서 다시 저녁에 좀 갔다 올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반에 발인식이라 아침에 또 일찍 뭐 저희 당에서도 가겠지만은 또 아침 일찍 가서 또 문상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저녁에 늦게라도 문상을 갔다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다들 몸 조심을 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오래 견뎌서 좋은 날이 오는 걸 좀 봐야 될 텐데 또 이렇게 아까운 인재가 동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명복을 빌고 동지님들도 참 여러 가지로 건강에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한국 기강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과외상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안타깝거나 참 정선수 피고인을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느꼈던 hun장 같은 마음이 불쌍하다. 그리고 최근에 국적인 이유로 이렇게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화가 난다 하는 말씀밖에 못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해결문을 봐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어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것 증거 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원점대로 이상 예예 타야 되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아직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결문이 나오면 그걸 검토해서 조국 정경심 부분의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재판을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제가 판결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